유나야, 아빠 도착했어. 아빠, 한국 어때요? 응, 좋아. 공기도 좋고. 아빠 여기서 멋진 일 할 거야. 제목 섀도우 코드. 등장인물 린시아오, 딸 린유나, 강도윤, 백지우, 블루아크 해커그룹. 1. 린시아오. 기본정보. 나이 30세. 성별 남성. 국적 중국계, 한국인, 중국 출생. 한국 귀화 진행 중. 직업 사이버 수사청 데이터 분석 보조직 정규 수사 분석관. 배경. 중국 상하이 출생. 가난한 집안. 고졸 학력, IT 전문 교육 없음. 딸 유나 8세의 희소병 치료비 마련 위해 한국행 결심. 아내는 유나 출산 후 병으로 사망. 한국어 가능하지만 억양 있음. 인간관계. 가족 딸 린유나 8세 마이너스 유일한 가족이자 살아가는 이유. 동료 사이버 수사청 팀원들 마이너스 초반 무시와 괴롭힘. 멘토 강도윤 수사관 마이너스 유일하게 그를 믿어준 사람. 적 백지우 마이너스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내부자. 말투 대화체. 조용하고 신중한 말투.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제가 해볼게요. 유나야, 아빠가 꼭 내 병 고칠게. 긴장하면 말 더듬음. 중요한 순간 혼잣말 이건 분명 패턴이야. 직업 특징 보유 스킬. 천재적 패턴 인식 능력, 숨겨진 재능. 독학으로 익힌 기초 코딩 지식. 로그 데이터 분석의 특화. 집중력과 끈기. 빠른 학습 능력. 암호 해독 감각. 2. 강도윤. 기본 정보. 나이 35세. 성별 남성. 직업 사이버 수사청 팀장급 에이스 수사관. 배경.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수석 졸업. 국정원 출신 특채. 사이버 범죄 검거율 1위. 독신, 일 중독자. 인간관계. 부하 린시아오 마이너스 처음엔 관찰 대상, 나중엔 동료이자 친구. 상사 비리 간부들과 마찰. 적 백지우 마이너스 과거 동기였으나 배신. 말투 대화체. 차갑고 간결함. 증거를 보여줘. 계속해봐요. 당신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중요한 순간 내가 책임질게요. 감정 드러내지 않지만 핵심을 찌름. 직업 특징 스킬. 최고급 해킹 기술. 범죄 심리 분석 전문가. 총기 및 격투 능력. 네트워크 추적 전문. 위기 상황 판단력. 3. 백지우. 기본 정보. 나이 32세. 성별 여성. 직업 사이버 수사청 엘리트 간부 실제론 내부자. 배경. 명문대 출신 수재. 빠른 승진으로 간부 등급. 겉으론 완벽한 커리어 우먼. 실제론 블루아크와 결탁. 인간관계. 과거 강도윤과 동기. 현재 조직 비리 간부들과 연결. 정 린시아오 자신의 범죄를 눈치챈 인물. 말투. 세련되고 우아함. 시아오 씨, 이건 당신 수준에 안 맞아요. 위기시 다 계획대로야 냉소. 넌 이미 끝났어 협박. 직업 특징 스킬. 고급 사이버 범죄 지식. 조직 내 인맥 활용 능력. 증거 인멸 및 조작 능력. 이중 플레이 전문. 과거. 가난한 집안 출신. 돈과 권력에 대한 집착. 첫 비리는 작은 뇌물에서 시작. 4. 린유나. 기본 정보. 나이 8세. 성별 여성. 상태 희소병 환자. 배경.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생활.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 성격. 밝고 씩씩함. 아빠 걱정시키지 않으려 아픈 걸 참음. 아빠 나 괜찮아요. 그림 그리기 좋아함. 에피소드. 아빠에게 그린 그림 선물. 아빠는 슈퍼맨. 영상통화로 아빠 밥 먹었어? 물어봄. 아파도 웃으며 나 안 아파요.
블루아크 해커그룹. 구성. 익명의 국제 해커 조직. 의료 데이터 불법 거래 전문. 아동병원 타깃. 특징. 고도의 암호화 기술. 잔인하고 비정함. 데이터는 돈이다. 갈등 유발. 유나의 정보 해킹 후 협박. 시아오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음. 1. 인천공항 입국장의 형광등 불빛이 린 시아오의 피곤한 얼굴을 비춥니다. 그는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자동문 사이로 파고들었죠. 시아오는 잠시 멈춰서서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서울 디지털 범죄수사청 채용 통보서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8년 전 아내가 죽던 날 이후 처음 느끼는 희망이었으니까요. 유나야, 아빠 도착했어.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엔 병원 침대에 누운 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창백한 얼굴이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빠, 한국 어때요? 응, 좋아. 공기도 좋고. 아빠 여기서 멋진 일 할 거야.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무서웠어요. IT 지식도 부족하고 한국어도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딸 앞에선 강한 아빠여야 했습니다. 아빠 파이팅. 나도 열심히 치료받을게요. 통화를 끊고 나자 시아오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는 12만 원이었어요. 딸의 다음 치료비 납부일까지는 3주밖에 남지 않았죠. 그는 캐리어를 다시 끌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한글 간판들이 그를 압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오는 서울 디지털 범죄수사청 건물 앞에 섰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어요. 그는 헌 정장 깃을 매만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그의 싸구려 구두 소리를 크게 울렸죠. 린 시아오 씨 맞으시죠? 17층 사이버 범죄 2팀으로 가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시아오는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17층 복도는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사이버 범죄 2팀이라는 표지판 앞에서 그는 또 한 번 심호흡을 했죠. 문을 열자 20명쯤 되는 직원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시아오는 어색하게 서 있었죠. 저기, 오늘 출근하는 린 시아오인데요. 그때 한 여자 직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지우였어요. 그녀는 시아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보조 직원? 저기 구석 자리 쓰세요. 일단 커피부터 타주세요. 아메리카노 10잔. 네, 알겠습니다. 시아오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책상으로 갔습니다. 책상엔 낡은 컴퓨터 한 대와 먼지 쌓인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괜찮아. 시작은 이런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동안 그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요, 보조 직원, 야 같은 호칭만 들렸죠. 저녁 7시,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할 때도 시아오에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린 시아오 씨는 남아서 이 서류들 정리하세요. 백지우가 두꺼운 파일을 그의 책상에 던졌습니다. 시아오는 고개를 들어 시계를 봤어요. 이미 8시였죠. 네, 하겠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엔 이제 그 혼자만 남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시아오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전부 영어와 숫자로 가득한 로그 데이터였어요.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지? IP 주소? 타임스탬프?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하나씩 용어를 익혔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감았어요. 딸의 얼굴이 떠올랐죠. 유나야, 아빠 조금만 기다려. 꼭 성공할게. 그렇게 그의 첫날이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아오의 하루는 똑같이 반복됐어요. 커피 심부름, 서류 정리, 야근. 그의 손은 종이에 베어 상처투성이가 됐고 눈은 항상 충혈돼 있었죠. 점심시간에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함께 식당에 가지만 시아오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중국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일해? 자기 나라 가면 되잖아. 복도에서 들려온 속삭임이었습니다. 시아오는 듣지 못한 척했어요. 그는 편의점 컵라면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죠.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유나야, 밥 먹었어?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딸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미역국 먹었어요. 아빠는요? 아빠도 맛있는 거 먹었어. 그는 컵라면을 카메라에서 숨겼습니다. 딸과 10분간 통화를 하고 나니 조금 힘이 났어요. 그는 라면을 후루룩 마시고 다시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오후 3시 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백지우가 앞에 서서 브리핑을 했어요. 어제 자정 K대학병원 의료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했습니다. 환자 정보 3만 건이 유출됐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아오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특히 소아과 환자 데이터가 집중적으로 빼갔습니다. 희소병 환자 정보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 순간 시아오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유나도 그 병원 환자였으니까요. 그는 손을 들려다 멈췄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회의가 끝나고 시아오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책상엔 또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어요. 이거 오늘 안에 다 입력해. 동료 직원이 툭 던지고 갔습니다. 시아오는 파일을 열었어요. 전부 K대학병원 해킹 사건의 로그 기록이었죠. 수천 줄의 IP 주소, 접속 시간, 데이터 전송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는 한 줄 한 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집중이 됐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 IP 주소 3번이나 반복되네. 시아오는 멈췄습니다. 그는 엑셀 파일에서 검색 기능을 사용했어요. 같은 IP 주소가 7번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5분 간격으로요. 이건 자동화된 프로그램 아닌가?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시아오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패턴을 적기 시작했죠. 5분 간격, 같은 IP, 데이터 전송량도 비슷해. 1시간 후 그는 또 다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해킹이 일어난 시각에 내부 직원 한 명의 계정이 동시에 접속돼 있었어요. 우연치곤 너무 정확했죠. 저기, 팀장님. 시아오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백지우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왜요? 이 로그를 보시면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아오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을 내밀었습니다. 백지우는 휙 받아들더니 2초 만에 그의 책상 위로 던졌어요. 당신이 뭘 알아요? 그냥 입력이나 하세요. 하지만 이건 분명 시끄러워요. 일이나 하세요. 백지우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키득거렸어요. 시아오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죠. 내가 너무 나섰나? 그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메모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패턴은 분명했죠.
시아오는 조용히 계속 분석했습니다. 저녁 9시 사무실엔 몇 명만 남았습니다. 시아오는 여전히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뭘 보고 있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아오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강도윤이었죠. 그는 수사청에서 가장 유능한 수사관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아, 저 그냥 로그 정리 중이에요. 그냥 이 시간째 같은 화면만 보고 있던데요. 도윤은 시아오의 메모장을 슬쩍 봤습니다. 거기엔 IP 패턴 분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혹시 뭔가 발견했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시아오는 망설였어요. 또 무시당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 IP 주소가 5분 간격으로 반복돼요. 그리고 내부 계정 하나가 동시에 접속했고요. 시아오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봤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시아오는 식은땀이 났죠. 계속해봐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네, 당신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계속 파보세요.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시아오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그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그는 다시 모니터를 켰어요.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4월이 더 지났습니다. 시아오는 매일 밤 혼자 남아 로그를 분석했어요. 도윤은 가끔 지나가며 어때요? 라고 물었지만 그 외엔 간섭하지 않았죠. 시아오의 메모장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패턴은 더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 해킹이 아니야. 시아오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7개의 다른 병원 해킹 사건 기록을 찾아냈어요. 전부 지난 6개월 안에 일어난 일들이었죠. 그리고 모든 사건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5분 간격 접속, 소화과 데이터 집중 탈취, 내부 계정 동시 접속, 그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조직적 범죄였어요. 그것도 내부자가 연루된 린시아오. 갑자기 백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오는 화들짝 놀라 모니터를 껐어요. 백지우가 그의 책상 앞에 서 있었죠. 아직도 그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그냥 내일까지 이 파일들 다 정리하세요. 못하면 집에 가지 마요. 백지우는 박스 하나를 책상 위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최소 3일치 업무량이었어요. 시아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백지우가 가고 나서 시아오는 박스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파일 절반이 이미 정리된 것들이었죠. 일부러 중복 업무를 준 거였습니다. 날 내쫓으려는 건가? 시아오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화낼 여유가 없었어요. 그는 파일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지만 절반도 못 끝냈죠. 아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중국 병원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시아오는 황급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린시아오 보호자님이시죠? 유나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치료비 입금 안 되면.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시아오의 손이 떨렸어요. 알겠습니다. 꼭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시아오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만 원. 필요한 돈은 300만 원이었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그는 급히 핸드폰으로 대출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신용등급 낮음, 외국인, 비정규직. 어디서도 대출이 안 됐죠. 제발. 시아오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사금융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자율 30%.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가 신청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있었어요?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아오는 황급히 핸드폰을 숨겼어요. 도윤은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 티나요. 도윤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시아오는 고개를 숙였어요. 딸이 아파요. 치료비가 필요한데. 얼마나? 300만 원이요. 내일 아침까지. 시아오는 목이 메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잠깐, 저는 그런 뜻으로. 괜찮아요. 나중에 갚으면 돼요. 도윤은 카드를 꺼내 시아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로 송금하세요. 비밀번호는 5741. 시아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카드를 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알아요. 당신 성실한 거 다 보고 있어요. 도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아오 씨, 당신이 찾은 그 패턴, 나도 봤어요. 맞아요. 내부자가 있어요. 시아오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럼 제가 계속 조사해도 되는 건가요? 조용히요. 아무한테도 들키지 말고.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시아오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 든 카드가 따뜻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구나. 시아오는 급히 송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유나야, 치료비 보냈어. 아빠 걱정 마. 사랑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아빠 최고. 사랑해요. 시아오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는 다시 모니터를 켰어요. 이제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믿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새벽까지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7개 병원 해킹 사건의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모두 블루아크라는 암호화 서명이 숨어 있었죠. 블루아크, 이게 뭐지? 시아오는 검색했습니다. 다크웹에서 활동하는 해커 그룹이었어요. 의료 데이터 거래로 유명한 조직이었죠. 그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나 정보도 가져간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아오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그는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내부자의 계정이 백지우의 부서에 속해 있었어요. 그는 숨이 멎었습니다. 설마.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오는 화들짝 놀라 모니터를 껐어요.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여기 또 야근생이 있네. 힘내요. 네. 감사합니다. 시아오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파일을 USB에 몰래 저장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시아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출근 시간이 되자 사무실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시아오는 어젯밤 내내 깨어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USB는 그의 주머니 깊숙이 숨겨져 있었죠. 그는 평소처럼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오늘 얼굴이 왜 그래? 밤새 술 마셨어? 동료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아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들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백지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린 시아오,
잠깐 와봐요. 백지우가 회의실을 가리켰습니다. 시아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들킨 건가? 그는 천천히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백지우가 문을 닫았어요. 둘만 남았죠. 어제 야근했죠? 네. 파일 정리했습니다. 뭘 했는지 다 알아요. 백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아오는 숨을 참았어요. 로그 분석하고 있었죠?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당신 IT도 모르는 사람이 뭘 알아요? 제발 주제 파악 좀 해요. 백지우가 서류를 탁 내밀었습니다. 이거 사인하세요. 이게 뭔데요? 경고장이요. 업무 불복종. 한 번 더 이러면 계약 해지해요. 시아오는 종이를 받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죠.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제 시키는 일만 하세요. 백지우가 서류를 빼앗아 갔습니다. 시아오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막는 거지? 뭘 숨기는 거야? 점심시간 시아오는 도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출장 중이었어요. 그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아빠, 영상통화였습니다. 유나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치료 잘 받았어. 선생님이 아빠 덕분이래요. 그래, 다행이다. 시아오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딸 앞에선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아빠, 오늘 왜 피곤해 보여요? 아니야, 아빠 안 피곤해. 유나만 보면 힘나는걸. 통화를 끝내고 시아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린시아오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당신이 우리 일에 관심이 많다던데요. 시아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 소리? K대학병원 해킹 사건. 재미있게 보셨어요? 당신들이 블루아크?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하네요. 근데 너무 똑똑하면 다쳐요. 특히 중국에 있는 딸도. 유나를 건드리면. 시아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겼어요. 그는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중국 병원에 전화했죠. 여보세요. 우리 딸 괜찮아요? 네. 린유나 환자 잘 있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네, 방금 전까지 잘 놀고 있었어요. 시아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가시지 않았어요. 블루아크가 유나를 알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만둬야 하나. 시아오는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메시지가 왔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저녁에 봐요. 사무실 밖에서 중요한 얘기 있어요. 시아오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도윤 형한테 다 말하자. 혼자선 안 돼. 저녁 7시 시아오는 수사청 근처 작은 카페에서 도윤을 기다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시아오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저 협박 전화를 받았어요. 시아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블루아크예요. 제 딸을 위협했어요. 언제요? 오늘 점심.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 있어요? 시아오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도윤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죠. 이걸 다 혼자 찾았어요? 네. 7개 병원 사건 전부 블루아크 소행이에요. 그리고 내부자가 백지우 부서
도윤이 시아오의 말을 끝냈습니다. 시아오는 놀라 그를 봤어요. 어떻게? 나도 조사 중이었어요. 3개월 전부터. 도윤이 자신의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백지우뿐만 아니에요. 간부 3명이 더 연루돼 있어요. 그럼 왜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었어요? 당신이 찾은 패턴 분석. 이게 열쇠예요. 도윤이 시아오를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위험해요. 블루아크는 잔인해요. 당신 딸까지 노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시아오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2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째, 지금 그만두고 딸 데리고 도망가요. 둘째, 나랑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면 블루아크를 잡고 내부자들을 전부 구속시켜요. 하지만 위험해요. 시아오는 고민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유나 같은 아이들의 정보가 팔리고 있다는 사실도 떠올랐죠. 제 딸 정보도 블루아크가 가져갔어요. 시아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처럼 아픈 아이들 정보를 돈 받고 파는 거죠? 그 사람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용서 못해요. 절대로. 도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됐어요? 네. 딸을 지키려면 싸워야죠.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도윤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나한테도 사무실에선 말 걸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윤이 작은 기기를 건넸습니다. 비상연락용 단말기예요. 위험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시아오는 단말기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둘은 카페를 나왔어요. 거리는 어두웠지만 시아오의 마음엔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는 집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어요. 시아오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그 나쁜 사람들 반드시 잡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시아오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조용했어요. 그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겉으로는 서류 정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론 블루아크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죠. 이 패턴 반복되고 있어. 시아오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블루아크는 매달 15일과 30일에 공격했어요. 오늘이 11월 28일. 이틀 후면 다시 해킹이 일어날 거였습니다. 다음 타깃은 어디지? 그가 분석하던 중 누군가 뒤에 섰습니다. 시아오는 화들짝 놀라 모니터를 껐어요. 백지우였습니다.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요? 아니에요. 서류 정리 중이었어요. 시아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백지우는 그의 책상을 훑어봤어요. 메모장이 펼쳐져 있었죠. 다행히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린 씨 경고했잖아요. 한 번 더 걸리면 끝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백지우가 가고 나서 시아오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조심해야 해. 저 사람이 내부자일 수도 있어. 점심시간 시아오는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말기로요. 30일 공격 예상. 다음 타깃 찾는 중.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좋아요. 저녁에 만나요. 같은 장소. 오후 내내 시아오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블루아크의 패턴엔 규칙이 있었어요. 소아과가 큰 병원, 보안이 약한 곳, 서울 강남 지역.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었죠. S병원. 여기에 가능성이 높아. 시아오는 메모했습니다.
S병원은 강남 최대 어린이병원이었어요. 희소병 치료로 유명한 곳이었죠. 만약 여기가 뚫리면 수만 명의 아이들 정보가 유출될 거였습니다. 저녁 7시, 시아오는 카페로 갔습니다. 도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시아오는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30일 밤 S병원이 타깃일 거예요. 도윤이 자료를 꼼꼼히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확률이 얼마나 돼요? 85% 이상이요. 패턴이 완벽하게 일치해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도윤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S병원의 네트워크 구조도가 떠 있었어요. 30일 밤에 우리가 잠복해요. 블루아크를 현장에서 잡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둘이서요? 공식 작전은 못해요. 내부자들이 막을 테니까. 도윤이 시아오를 봤습니다. 위험하긴 해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시아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게요. 뭘 준비하면 돼요? 일단 S병원 보안팀이랑 접촉해야 해요. 내가 할게요. 당신은 블루아크 해킹 경로를 더 분석해요. 둘은 계획을 짰습니다. 이 시간 동안 세부 사항을 점검했어요. 카페를 나올 때쯤 밤이 깊었습니다. 린 씨, 도윤이 불렀습니다. 네, 당신 실력 정말 대단해요. 3개월 동안 내가 못 찾은 걸 일주일 만에 찾았어요. 시아오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재능이에요. 패턴 인식 능력. 타고난 거예요. 도윤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시아오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처음으로 누군가 그의 능력을 인정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아, 죄송해요. 그냥 나온. 괜찮아요. 좋은데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아오도 따라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아오는 유나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유나야, 오늘 기분 어때? 좋아요. 오늘 주사 안 맞았어요. 그래, 우리 유나 점점 건강해지네. 아빠는요? 일 잘 돼요? 시아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아빠 요즘 정말 중요한 일 하고 있어. 나쁜 사람들 잡는 거야. 우와. 아빠 경찰이에요? 비슷한 거지. 아빠가 꼭 성공할게. 파이팅. 아빠 최고. 통화를 끊고 시아오는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일. 그날이 승부처야. 다음 날 29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백지우가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된 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밤이라니까. 준비됐어? 시아오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지우가 밖으로 나갔어요. 시아오는 슬쩍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백지우가 통화하고 있었죠. S병원 말이야. 내일 자정. 알았지? 시아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이 맞았어요. 그리고 백지우가 확실히 내부자였습니다. 걱정 마. 수사청은 내가 다 막을게. 백지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돌아서는데 시아오와 눈이 마주쳤어요. 뭐해요? 여기서? 아,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은 반대편인데요? 백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아오는 식은땀이 났어요. 아, 제가 길을 잘못. 린 씨, 혹시 내 통화 들었어요? 아니요, 전혀. 백지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시아오는 뒷걸음질 쳤어요.
거짓말 같은데요. 당신 표정 보면 다 티나요. 정말 아니에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나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백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린 씨가 길을 잃어서요. 백지우가 표정을 바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린 씨, 들어가요. 일 많잖아요. 시아오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윤과 백지우가 복도에 남았죠. 도윤 씨, 요즘 린 씨랑 친해진 것 같던데요? 업무 때문에 조언 좀 해줬어요. 그래요? 조심하세요. 저 친구 과거에 해킹 전과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 더 조심해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 내부 정보 빼돌릴지. 백지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백지우가 가고 나서 도윤은 시아오 자리로 왔습니다. 서류를 건네는 척하며 작게 속삭였어요. 들켰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해요. 내일 자정, S병원이에요. 알았어요. 조심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도윤이 가고 시아오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 날 거였습니다. 퇴근 시간, 시아오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S병원 근처를 돌아봤어요.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병원은 큰 건물이었습니다. 소아관은 3층에 있었어요. 내일 밤, 여기서 승부를 보는 거야. 시아오는 병원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던 보조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죠. 11월 30일 토요일 밤 10시. 시아오는 S병원 뒷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야구 모자를 눌렀었어요. 손에는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죠.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왔어요?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어두운 옷차림이었어요. 허리춤에 뭔가 불룩한 게 보였습니다. 총이었죠? 네. 준비됐어요. 병원 보안팀이랑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서버실 접근 허락해줬어요. 내부자들은요? 아무도 몰라요. 비밀 작전이에요. 둘은 병원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오시면 안 되는데. 강 수사관님 부탁이니까 도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30분만 시간 주세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은 지하로 내려갔어요. 서버실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기계들이 윙윙거리고 있었죠. 여기서 네트워크 감시할 수 있어요? 시아오가 물었습니다. 네. 이 터미널 쓰세요. 보안팀장이 컴퓨터 한 대를 가리켰습니다. 시아오는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도윤도 자리에 앉았죠. 자정까지 1시간 50분. 준비하세요. 둘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시아오는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켰어요. 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평온하네요. 곧 시작될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30분.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시아오는 긴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혹시 제 예측이 틀린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당신 분석은 완벽해요. 기다려봐요.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1시 50분. 여전히 조용했어요. 시아오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다른 병원인가? 11시 58분. 갑자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시아오는 벌떡 일어났어요. 뭔가 들어왔어요.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했습니다. 외부 IP 하나가 병원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저기요. 저 IP. 시아오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이 달려왔죠. 추적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시아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그는 역추적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IP 주소가 여러 서버를 거쳐 튕겨져 나갔죠. 프록시 서버를 10개나 거쳤어요. 추적이 어려워요. 계속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도윤의 격려에 시아오는 집중했습니다. 그는 패턴을 읽기 시작했어요. 블루아크가 사용하는 경로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5분 간격, 동일한 데이터 패킷 크기. 찾았다. 시아오가 소리쳤습니다. 최종 IP 주소가 화면에 떴어요. 서울 강서구 폐공장 지역이에요. 주소 확보했어요? 네, 여기요. 시아오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기동대요? 강도윤입니다. 긴급 출동 요청.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서버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백지우가 들어섰습니다. 뒤에 간부 2명이 더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백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시아오는 얼어붙었어요.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백 팀장님? 어떻게? 보안팀한테 연락받았어요. 무단 침입이라고요. 백지우가 보안팀장을 노려봤습니다. 팀장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강 수사관님이 당신 오늘자로 해고해요. 백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시아오에게 다가왔어요. 린 시아오, 당신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저는 범죄를 막으려고. 범죄? 웃기네요. 당신이야말로 해커 전과자잖아요. 백지우가 손짓했습니다. 간부 2명이 시아오를 붙잡았어요. 나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해요. 저 노트북 압수하고. 안 돼요. 시아오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간부 1명이 노트북을 빼앗아 갔어요. 도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백 팀장, 이건 정당한 수사예요. 수사? 누가 승인했어요? 혼자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블루아크를 잡으려고. 증거 있어요? 블루아크가 뭔지도 모르면서. 백지우가 비웃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린씨 노트북에 다 있어요. 7개 병원 해킹 사건, 패턴 분석, 내부자 증거. 내부자? 백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내부자래요? 당신이요. 백지우 팀장. 도윤이 똑바로 말했습니다. 서버실이 조용해졌어요. 백지우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미쳤구나. 도윤 씨, 당신 진짜 미쳤어요. 오늘 밤 블루아크가 S병원 해킹한 거 우리가 다 잡았어요. IP 추적도 끝났고요. 그래서 당신이 오늘 블루아크한테 전화한 것도 알아요. 내일 자정 S병원이라고 했죠. 백지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시아오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시아오가 말했습니다. 백지우가 그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증거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없으면 입 닥쳐요. 백지우가 간부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부들이 시아오와 도윤을 끌고 가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아오의 노트북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블루아크 해킹이 2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지금 해킹 진행 중이에요. 막아야 해요. 시아오가 소리쳤습니다. 백지우는 노트북을 들고 있던 간부에게 눈짓했어요. 간부가 노트북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죠. 이런. 시아오가 달려갔지만 늦었습니다. 데이터가 날아갔어요.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백지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업무방해 증거인멸이에요. 당신들 둘 다 정직 처분이에요. 백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아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중국 병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린시아오 씨, 유나가 사라졌어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아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30분 전에 병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CCTV 확인했는데 남자 둘이 데려갔어요. 시아오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백지우가 비웃었어요. 안 됐네요. 딸이 납치당했나 봐요? 당신들이 그런 거죠? 시아오가 백지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간부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증거 있어요? 난 여기 있었는데? 백지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하나를 시아오에게 보여줬어요.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딸 다친다. 시아오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발, 유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럼 입 닫고 있어요. 알았죠? 백지우가 속삭였습니다. 시아오는 무릎이 꺾였어요. 도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린 씨, 정신 차려요. 유나, 내 딸이. 시아오는 울먹였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백지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들 나가요.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요. 간부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서버실엔 시아오와 도윤만 남았어요. 시아오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싸우지 말았어야 했어. 도윤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어떻게요? 증거도 없고 내 딸은 기동대가 오고 있어요. 폐공장 주소 보냈어요. 하지만 유나는 중국에.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였어요. 화면엔 창고 같은 곳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묶인 어린 소녀. 유나였어요. 아빠. 유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시아오는 비명을 질렀어요. 유나야.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가 나타났어요. 린시아오. 조용히 있으면 딸 돌려줄게요. 경찰 부르면. 알죠? 영상이 끊겼습니다. 시아오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도윤이 재빨리 주었습니다. IP 추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영상 신호 잡았어요. 시아오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데이터가 분석됐어요. 여기 서울 강서구. 아까 그 폐공장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네. 블루아크 본거지랑 같아요. 둘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어요. 가요. 지금 당장. 기동대는요? 30분 걸려요. 우린 15분이면 돼요. 하지만 당신 딸이에요. 기다릴 수 없어요. 도윤이 총을 확인했습니다. 시아오는 주먹을 쥐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요. 유나 구하러. 둘은 서버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도윤의 차가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죠. 엔진이 굉음을 냈습니다. 린 씨, 각오됐죠? 네. 이제 물러설 곳 없어요. 차는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시아오는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죠. 그의 머릿속엔 유나의 얼굴만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꼭 구해줄게. 그는 주맥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던 보조 직원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울 아버지였습니다. 7.
강서구 외곽 폐공장 지대는 으스스했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어요. 도윤의 차가 조용히 멈춰섰죠. 앞쪽 200m 지점에 낡은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창문 몇 개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기에요. 시아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쌍안경으로 건물을 살폈어요. 1층의 차세대에 최소 5명 이상 있을 거예요. 유나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 2층. 인질은 위층에 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도윤이 총을 확인했습니다. 실탄이 장전돼 있었죠. 시아오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전 총도 없는데 뭘 하면 돼요? 유나 찾으면 바로 데리고 나와요.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하지만 형 혼자. 나 국정원 출신이에요. 걱정 마요. 도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아오도 따라 내렸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뒤쪽으로 접근해요. 조용히. 둘은 어둠 속으로 움직였습니다. 폐공장 뒤편엔 깨진 창문이 있었어요. 도윤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시아오도 뒤따랐죠.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녹슨 기계들과 쓰레기가 널려 있었어요. 멀리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터 전송 완료됐어? 응. S병원 환자 정보 3만 건. 깔끔하게 빼냈어. 백지우가 잘 막아줬네. 역시 내부자는 필요해. 시아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윤이 그의 어깨를 잡으며 진정시켰어요. 둘은 소리 없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2층 복도는 더 어두웠습니다. 문이 여러 개 보였어요. 도윤이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빈 방들이었죠. 세 번째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유나 있을지도 몰라요.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시아오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윤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방 안에 유나가 있었습니다.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입엔 재갈이 물려 있었죠. 하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방에는 감시자가 한 명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도윤이 총을 겨눴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감시자가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도윤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감시자는 얼어붙었어요. 총 내려놔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쏴요. 도윤이 다가가 감시자의 머리를 총으로 쳤습니다. 감시자는 쓰러졌어요. 시아오가 유나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재갈을 풀자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무서웠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어. 시아오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유나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갈 수 있어? 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오는 딸을 업었어요. 도윤이 문을 확인했습니다. 복도 안전해요. 빨리 나가요. 셋은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으로 향했어요. 거의 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1층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5명의 남자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죠. 도윤이 시아오와 유나를 뒤로 숨겼습니다. 경찰이에요. 총 내려놔요. 경찰? 혼자 왔어? 용감하네. 남자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동대다. 손들어.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터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빌어먹을. 경찰 왔어. 뒤로 빠져. 남자들이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이 시아오에게 소리쳤어요. 지금이에요. 뛰어요. 시아오는 유나를 업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도윤이 앞을 막았어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기동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안전해요. 인질 구출 완료.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아오는 유나를 안고 멀리 떨어졌죠. 유나야, 괜찮아? 네. 아빠. 유나가 떨고 있었습니다. 시아오는 딸을 꽉 안았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 안 울어요. 아빠는 슈퍼맨이잖아요. 유나가 아빠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시아오는 웃음과 울음이 섞여 나왔어요. 10분 후 남자들이 전부 체포됐습니다. 도윤이 시아오에게 왔어요. 유나 괜찮아요? 네. 다행히.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도윤이 시아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기동대장이 다가왔어요. 강 수사관님, 서버 확보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있어요. S병원 데이터도요? 네. 전부 복구 가능합니다. 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아오는 건물을 바라봤어요. 백지우는요? 아직 못 잡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충분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도로에 나타났어요. 백지우였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시아오를 노려봤죠. 린 시아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손에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경찰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백지우, 총 내려놔. 닥쳐. 다 이 새끼 때문이야. 백지우가 총을 시아오에게 겨눴습니다. 시아오는 유나를 뒤로 숨겼어요. 도윤이 앞을 막아섰죠. 백 팀장, 이미 끝났어요. 증거 다 확보했어요. 끝? 아직 안 끝났어. 백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명문대 나와도 무시당했어.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아픈 아이들 정보를 팔았어요? 시아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지우가 웃었어요. 아픈 애들, 그게 돈이 되는데 왜 안 팔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당신, 인간이 아니에요. 시아오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백지우가 방아쇠를 당기려 했어요.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백지우가 쏜 게 아니었어요. 도윤이 먼저 쐈습니다. 백지우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포해요. 경찰들이 달려가 백지우를 제압했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며 시아오를 노려봤어요. 넌 끝이야. 이민자 주제에. 아니에요. 시아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이제 시작이에요. 제 가치는 제가 증명할 거예요. 백지우는 차에 실려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어요. 시아오는 유나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끝났어. 정말 끝났어.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당신 오늘 블루아크 잡았어요. 엄청난 거예요. 저는 그냥 딸을 지키려고. 그게 용기예요. 린 씨, 당신은 영웅이에요. 시아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영웅 아니에요. 그냥 아빠일 뿐이에요. 유나가 아빠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는 제 영웅이에요. 시아오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시아오는 하늘을 봤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믿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딸을 지킨 아버지였고
범죄를 막은 수사관이었습니다. 도윤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요. 이제 마무리할 게 남았어요. 시아오가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유나도 함께요. 셋은 새벽빛 속을 걸어갔습니다. 긴 밤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아오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는 중이었어요. 8. 일주일 후 서울 디지털 범죄수사청은 난리였습니다. 블루아크 검거 소식이 전국 뉴스에 나왔어요. 7개 병원 해킹 사건의 배후가 밝혀졌고 의료 데이터 불법 거래 조직이 와해됐다는 내용이었죠. 이번 사건의 핵심 단서는 비정규직 데이터 분석가 린 시아오 씨가 찾아냈습니다. 시아오는 회의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 나왔어요. 옆에서 도윤이 웃었습니다. 유명인 됐네요. 부끄러워요. 시아오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수사청장이 들어왔습니다. 린 시아오 씨? 네. 시아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청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큰 사건 해결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강도윤 수사관 보고 다 받았어요. 당신 패턴 분석 능력 대단하더군요. 청장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규직 임용장이에요. 오늘부터 사이버 분석관 3급입니다. 시아오는 서류를 받고 멍했어요. 믿을 수 없었죠. 정말요? 당신 같은 인재 놓칠 수 없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청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시아오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청장이 나가고 도윤이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맞죠? 내가 뭘 했어요. 당신은 재능 있다고. 형 덕분이에요. 형이 없었으면.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시아오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이었죠. 린 분석관님.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분석관님이라는 호칭이었어요. 시아오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 이전에 무례했던 거 사과드려요. 동료 하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저도요. 정말 미안했어요. 린 분석관님 대단하세요. 저희가 무시해서 죄송해요. 시아오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화는 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다들 열심히 일하시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책상에 앉자 새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신 모델이었어요. 명패도 바뀌어 있었죠. 린 시아오 사이버 분석관. 시아오는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점심시간 도윤이 식당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시아오는 처음으로 동료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린 분석관, 다음 프로젝트 같이 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패턴 분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료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시아오는 수줍게 대답했어요. 도윤이 옆에서 웃으며 지켜봤죠. 오후에 시아오는 유나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유나는 중국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아빠, 오늘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할 수 있대요. 정말? 우리 유나 다 나았구나. 네. 그리고 아빠 뉴스 봤어요. 아빠 영웅이에요. 유나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아오는 웃었어요. 아빠는 영웅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 한 거야. 아니에요. 아빠는 제 영웅이에요.
그리고 다른 아픈 애들도 지켜줬잖아요. 시아오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유나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곧 데리러 갈게. 이제 치료비 걱정 없어? 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유나야. 통화를 끝내고 시아오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 도시는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이곳은 그의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 도윤이 시아오를 불렀습니다. 린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둘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백지우 재판 날짜 잡혔어요. 다음 달 15일이요. 증거는 충분한가요? 충분하고도 남아요. 당신이 찾은 패턴 분석 자료가 결정적이에요. 도윤이 시아오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새 팀을 만들 거예요. 사이버 범죄 특수 분석팀. 제가 팀장이고 당신이 부팀장하면 어때요? 시아오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요? 부팀장을요? 당신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하지만 전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경험은 쌓으면 돼요. 중요한 건 재능이에요. 도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할래요? 나쁜 놈들 더 잡으러요. 시아오는 도윤의 손을 받습니다. 한 달 전 그는 무시당하던 보조 직원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그를 필요로 했어요.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형. 시아오가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이 웃었어요. 잘 부탁해요, 동생. 둘은 악수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죠. 한 달 후 백지우 재판이 열렸습니다. 시아오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블루아크와 공모했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시아오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7개 병원 해킹 사건 모두에서 동일한 내부 계정이 사용됐습니다. 그 계정의 소유자는 피고인 백지우입니다. 화면에 증거가 떴습니다. 백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또한 피고인은 해킹 당일마다 블루아크와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총 12억 원입니다. 환자 정보 한 건당 4만 원씩 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백지우는 변호인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피고인 백지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였습니다. 백지우는 끌려가며 시아오를 봤어요. 증오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시아오는 담담했습니다. 내 가치는 내가 증명했어. 법정을 나오자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완벽한 증언이었어요. 다행이에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축하해요, 린 부팀장. 도윤이 웃었습니다. 시아오도 웃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퇴원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건강해 보였죠. 아빠. 유나가 달려왔습니다. 시아오는 딸을 안아 올렸어요. 유나야, 언제 왔어? 도윤 아저씨가 데려왔어요. 시아오는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깜짝 선물이에요. 형, 정말 감사해요. 시아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이 손을 저었어요. 이제 가족끼리 시간 보내세요. 내일 출근하면 돼요. 도윤이 떠나고 시아오는 유나와 걸었습니다. 서울 거리는 활기찼어요.
아빠, 여기서 살 거예요? 응. 유나도 여기서 학교 다니고 싶어? 네.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 그럼 아빠가 준비할게. 좋은 집 구하고.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시아오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시아오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월세였지만 깨끗했어요. 유나는 좋아하며 방을 뛰어다녔죠. 아빠, 여기 제 방이에요? 응. 유나 방이야. 예쁘게 꾸미자. 와, 고마워요, 아빠. 밤이 됐습니다. 시아오는 유나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그는 핸드폰을 꺼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 실력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나를 지켰다는 것.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시아오는 일기를 덮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가치는 내가 만든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시아오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었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죠. 시아오는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규직 배지를 목에 걸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린 시아오, 넌 해냈어. 그는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수사청으로 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오는 준비됐습니다. 끝. 여러분이라면 시아오처럼 끝까지 싸웠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공유 부탁드려요.